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의 모든 움직임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학문, 동역학의 기초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동역학은 단순히 물체가 움직이는 현상을 넘어 세상을 움직이는 힘과 그 힘이 만들어내는 운동의 원리를 탐구하는 분야입니다. 우리가 타는 자동차부터 거대한 기계 장치들까지 모든 설계의 시작은 바로 이 동역학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엔지니어를 꿈꾸는 여러분에게 가장 든든한 도구 상자가 되어줄 이 핵심 가이드를 통해 복잡해 보이는 세상의 움직임을 명쾌하게 이해하는 힘을 길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동역학의 흥미진진한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물리 세계를 지배하는 세 가지 절대 규칙, 바로 뉴턴의 운동 법칙입니다. 첫 번째는 제일 법칙인 관성이에요.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물체는 원래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 한다는 뜻이죠. 수식으로 보면 모든 힘의 합인 시그마 F가 0일 때 속도 V는 일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제2법칙은 가속도 법칙입니다. 힘은 물체의 속도를 변화시킨다는 것인데 R자임 F는 질량 m과 가속도 a의 곱과 같다는 수식으로 표현됩니다. 즉, 힘을 줄수록 속도는 더 빠르게 변하게 되죠. 마지막 제3법칙은 작용과 반작용이에요. 우리가 벽을 미는 만큼 벽도 우리를 같은 힘으로 밀어낸다는 원리입니다. A 물체가 B 물체에 가하는 힘은 B 물체가 A 물체에 가하는 힘과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라는 수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규칙만 알면 세상의 모든 움직임을 해석할 준비가 된 셈이에요. 많은 분이 헷갈려 하시는 질량과 무게의 차이를 명확히 짚고 넘어가 볼까요? 먼저 질량은 물질이 가진 고유한 양을 말하며 단위는 킬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우주 어디를 가든 변하지 않는 고유한 값이죠. 반면 무게는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 즉 중력의 크기를 의미하며 단위는 힘의 단위인 뉴턴을 사용합니다. 무게를 구하는 수식은 질량 m의 중력 가속도 g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구에서는 중력 가속도가 초당 약 9.81m만큼 속도가 빨라지는 정도라서 일정한 무게가 느껴지지만 중력이 거의 없는 우주 공간에서는 중력 가속도가 0에 가깝기 때문에 무게 또한 0에 수렴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는 질량 그 자체는 지구에서나 우주에서나 똑같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물체가 직선이나 곡선을 따라 이동하는 병진 운동, 즉 선형 동역학에 대해 본격적으로 학습해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공식은 역시 힘 F는 질량 m과 가속도 a의 곱이라는 관계식입니다. 여기서 움직이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데 2분의 1 곱하기 질량 m 곱하기 속도 v의 제곱으로 계산합니다. 또한 물체의 운동 상태를 나타내는 운동량 P는 질량 m과 속도 v의 곱으로 정의하죠. 특히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공식이 쓰입니다. 나중 속도 v는 처음 속도 v0에 가속도 a와 시간 t를 곱한 값을 더해서 구하고 이동 거리 x는 처음 위치의 초기 속도와 시간의 곱, 그리고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와 시간 제곱의 합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공식들은 앞으로 우리가 자동차의 가속이나 제동을 분석할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직선 운동이 있다면 회전 운동도 있겠죠? 축을 기준으로 물체가 도는 움직임을 다루는 것이 바로 회전 동역학입니다. 선형 운동에서의 힘 대신 회전에서는 토크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이를 그리스 문자 타우로 표시합니다. 토크는 물체를 회전시키려는 힘을 의미하며 관성 모멘트 I와 각가속도 알파의 곱과 같다는 수식으로 표현됩니다. 회전하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관성 모멘트 I 곱하기 각속도 오메가의 제곱으로 구하며 각운동량 L은 관성 모멘트와 각속도의 곱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각속도 오메가는 1초당 몇 라디안만큼 회전하는지를 나타내는 회전의 빠르기입니다. 이처럼 회전 동역학은 선형 동역학의 개념들을 회전의 관점으로 옮겨온 것이라고 이해하면 훨씬 접근하기 쉬워집니다. 많은 분이 회전 동역학을 어려워하시는데 사실 새로운 공식을 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선형 운동과 회전 운동 사이에는 완벽한 대칭 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표를 한번 볼까요? 선형의 변이 x는 회전의 각변이 세타에 대응하고 속도 v는 각속도 오메가에 대응합니다. 이때 반지름 r을 곱해주면 선형과 회전의 관계가 성립하죠. 가속도 a 역시 각가속도 알파와 반지름의 곱으로 연결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질량 m입니다. 회전에서는 질량 대신 회전에 저항하려는 성질인 관성 모멘트 I를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선으로 미는 힘 F는 회전시키는 힘인 토크 타우와 짝을 이룹니다. 이처럼 두세 개의 대응 관계를 이해하면 복잡한 동역학 시스템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기게 됩니다. 회전 운동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인 관성 모멘트 I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관성 모멘트는 단순히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가 아니라 그 질량이 회전축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수식으로는 질량 m과 거리 r의 제곱을 곱한 것들의 합으로 구하죠. 화면의 캐릭터를 보세요. 팔을 멀리 뻗으면 질량이 축에서 멀어져 관성 모멘트가 커지기 때문에 회전이 느려집니다. 반대로 팔을 안으로 모으면 관성 모멘트가 작아져 훨씬 빠르게 돌 수 있죠. 물체의 모양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질량이 골고루 퍼진 원판은 관성 모멘트가 2분의 1 곱하기 질량 m 곱하기 반지름 r의 제곱이라 돌리기 쉽지만 질량이 바깥쪽 테두리에만 몰려있는 링 형태는 질량과 반지름 제곱의 곱 그대로가 관성 모멘트가 되어 돌리기가 더 어렵습니다. 즉, 관성 모멘트는 회전을 방해하는 성질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배운 선형과 회전 동역학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만나는지 자동차를 통해 살펴봅시다. 자동차는 이 두세 개가 만나는 아주 완벽한 예시입니다. 엔진은 내부에서 피스톤 운동을 통해 회전하는 힘, 즉 토크를 만들어내는 회전 동역학의 영역입니다. 반면 우리가 실제로 타고 이동하는 차체는 일정한 속도와 가속도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선형 동역학의 영역이죠. 그렇다면 이 두세 개를 연결해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바퀴입니다. 바퀴는 속도 V가 반지름 R과 각속도 오메가의 곱과 같다는 관계를 통해 엔진의 회전 운동을 차체의 직선 운동으로 바꾸어주는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결국 자동차 공학이란 엔진의 토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직선의 힘으로 변환하여 차체를 움직이게 할 것인가를 설계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차량의 가속 성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차량에 작용하는 R자임은 엔진이 밀어주는 구동력 F드라이브에서 공기 저항력과 바닥과의 마찰력을 뺀 값입니다. 이 R자임이 질량 곱하기 가속도와 같다는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 질량이 1500kg인 차량에 엔진이 5000N의 힘을 가하고 저항력의 합계가 530N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를 계산해 보면 가속도 A는 초당 약 3m씩 속도가 빨라지는 정도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하나 있습니다. 공기 저항력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해서 커진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차가 빨라질수록 공기가 방해하는 힘이 급격히 늘어나고 결국 엔진의 힘이 같더라도 가속도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고성능 스포츠카들이 왜 공기 역학적 디자인에 목숨을 거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번에는 안전과 직결되는 제동 거리의 물리학을 살펴봅시다. 차가 멈출 때까지 이동한 거리 D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나 등가속도 공식을 통해 유도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제동 거리 D는 초기 속도 V0의 제곱을 2 곱하기 마찰계수 μ 곱하기 중력 가속도 G로 나눈 값과 같습니다. 만약 시속 120km, 즉 초속 33.3m로 달리는 차가 마찰계수 0.8의 성능을 가진 브레이크로 급제동한다면 제동 거리는 약 70m가 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제동 거리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점입니다. 즉, 속도가 2배가 되면 멈추는데 필요한 거리는 2배가 아니라 4배나 늘어납니다. 과속이 왜 위험한지 수식이 명확하게 경고해주고 있네요. 도로 위에서의 안전은 동역학 법칙을 준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엔진의 성능을 논할 때 빠지지 않는 개념, 플라이휠과 마력에 대해 알아볼까요? 플라이휠은 엔진의 회전을 매끄럽게 유지해주는 무거운 원판입니다. 반지름이 0.15m, 질량이 15kg인 플라이휠의 관성 모멘트를 계산해보면 약 0.169kg 제곱미터가 나옵니다. 여기에 50Nm의 토크를 가하면 각 속도는 초당 약 296라디안만큼 회전 속도가 급격히 상승하게 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력, 즉 출력 P는 토크타와 각속도 오메가의 곱으로 결정됩니다. 즉, 엔진의 힘인 토크가 좋거나 회전수라고 부르는 RPM이 높을수록 자동차의 출력은 강력해집니다. 토크는 가속력을 결정하고 출력은 최고 속도와 전체적인 일의 능력을 결정한다는 차이점을 이해하면 엔진 스펙 시트를 읽는 재미가 더해질 거예요. 공부하다 보면 자주 헷갈리는 몇 가지 오해들을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거운 물체가 가벼운 것보다 더 빨리 떨어진다. 아닙니다. 공기 저항이 없다면 중력 가속도지는 물체의 질량과 무관하게 모든 물체에 똑같이 작용합니다. 두 번째, 토크가 크면 무조건 빠르다. 이것도 오해입니다. 토크는 속도가 아니라 가속도 알파를 만드는 힘입니다. 최종적인 속도는
그 토크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가해졌는지에 따른 결과물이죠. 마지막으로 작용과 반작용은 서로 크기가 같으니 상쇄되어 사라진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두 힘은 크기는 같지만 서로 다른 물체에 각각 작용하기 때문에 서로를 지워버릴 수 없어요. 이처럼 직관과 실제 물리 법칙이 충돌할 때 수식의 진실을 믿는 것이 진정한 엔지니어의 자세입니다. 이론을 배웠으니 이제 실제 공학 현장에서 사용하는 숫자들의 감각을 익혀봅시다. 실제 승용차의 질량은 보통 800에서 3000kg 사이에서 설계됩니다. 차량의 가속도는 일상 주행 시 중력 가속도의 0.5배 정도이며 아주 급한 제동 시에는 중력 가속도와 거의 맞먹는 1.0g 정도의 힘이 발생하죠. 차의 매끄러운 정도를 나타내는 공기저항 계수 CD 값은 보통 0.25에서 0.35 사이를 목표로 합니다. 엔진이 내뿜는 회전력인 토크는 100에서 700Nm 정도이며 엔진 회전수는 0에서 8000rpm 범위에서 작동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하게 된다면 이 정도의 현실적인 수치 범위 안에서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이론과 실제 사이의 간격을 메우는 것이 바로 유능한 엔지니어의 핵심 역량입니다. 지금까지 동역학의 기초부터 실제 자동차 응용까지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힘의 근원인 F는 MA로 움직이고 토크타우는 관성 모멘트와 가까속도의 곱으로 회전하는 멋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이 도구들은 단순한 시험 공부용 수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미래에 설계할 로봇, 자동차 혹은 우주선이 세상 밖으로 나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해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도구들을 손에 익히고 여러분만의 멋진 시스템을 설계해 보시길 응원합니다. 동역학이라는 렌즈로 바라보는 세상은 이전보다 훨씬 역동적이고 흥미로울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